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수신결 지금 39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참마외도가 해방무문이요. 그 모든 그 외도들이 해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문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 석범제천이 칭찬불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석범제천이 그 칭찬을 아무리 칭찬을 잘한다 하더라도 석범제천들이요 칭찬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불급이라 그 미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참마 외도가 해방무문이라 그랬는데, 이 부처님 당대 때에 많은 외도들이 있었습니다. 외도들이요. 그래서 그 외도 지금 39장이고요. 이제 참마 외도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 당대 때에 있었던 그 외도들을 그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 불교에서 지금 이거 하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육사외도다 그렇게 얘기. 육사외도다. 이 서성사자죠. 그래서 육사외도다. 6가지 서성인 외도들이 있었다. 이 외도들은요, 부처님 당대 때 그러니까 이제 있었던 외도를 통칭해가지고 육사외도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밝혀주셨는데요. 6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통적으로 붓다 당대입니다. 그래서 이 육사외도 6서성이 되는 외도들이 부처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여러 가지로.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와서 욕설을 되게 했는데 실컷 들으시고는 내가 지금 하나도 받은 바가 없으니까 네가 다 갖고 가거라 했다고 그랬죠. 그게 외도들이 육사외도라고 6가지 이제 이 외도들이 주로 있었는데, 이 전통 베다의 전통 문화를 이걸 공개적으로 단절시킵니다. 베다. 이 인도의 전통 사상은요, 이 베다 사상이에요. 베다 사상이에요. 근데 이 베다 사상을 그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육사 외도들이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 사상이 한번 형성돼 갖고 내려오면은요, 그것이 계속 그 사상의 줄기와 흐름을 잡아가지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새 현대어로 뭐라 그런가 하면 트렌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트렌드, 어떤 줄기, 흐름 이런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육사 외도들은요, 인도의 전통 사상은 베다 사상이거든요. 이 베다의 전통 사상을 육사 외도들이 6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입니다. 이 외도들이요, 그 사상을 공개적으로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시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명명하신 이름이 육사외도다. 육사외도다. 그래서 6가지의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도 다 나옵니다. 6사람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것까지 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사상이 육사외도들이 언제 생겨난 BC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육사외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여기가 BC 500년이고, 그리고
이것이 붓다가 살아있던 당대와 맞먹는다 이 말이죠. 이 시기가요. 그래서 그 외도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부처님을 많이 그 괴롭히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일화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도들이 말이죠. 해방을 부처님에 대한 해방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지만도 부처님은 육사외도의 해방에 그게 끌려 들어가질 않으셨다 이 말이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혀 끌려 들어가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실컷 와서 요걸 하고는 요걸 다 듣고 나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도단하고 심행체가 멸한 그 자리에 심종자리에 부처님께서는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외도들이 와갖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하는 것이 하나도 들리질 않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듣고는 내중에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으니까 네가 한 욕은 네가 다 가져가거라. 그랬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이 육사외도를 통해 갖고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화들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도들이 아무리 그 심종짜리 부처님의 본래 마음짜리를 말이죠 해방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문이 없다. 그리고 석범제천은 석범제천 이 두 왕은요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장입니다. 그래서 석범제천 이것이요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호위하는 신장들인데 그렇게 신장들이 부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칭찬해 드려도 미치지 못한다. 그 부처님의 심령짜리 마음짜리 전체를 다 나타내 가지고 부처님을 칭찬해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칭찬 불급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구절로 지금 갑시다요. 그래서 이제 이 석범제천들이 칭찬불급이고 육사외도가 해방무문인 그 심종짜리를 이제 뭐와 비교를 합니다. 이제 보조 스님께서요 비교를 해요. 뭐와 비교를 하는가 하면요. 항은 하물며 이 말이죠. 하물며 범부 천식지류가 이제 이 범부와 천식지 이 범부는 보통 범부들이죠. 범부는 보통 범부들. 천식하다 이 말은요. 아는 것이 얕다 이 말이거든요. 아는 것이 얕다. 그러면 이 반대이 뭡니까? 아이 그렇죠. 박식하다 그러죠. 박식하다. 그래서 이 천마외도들이 그 심종짜리를 해방하려고 해도 문이 없고 석범제천이 말이죠. 그 하늘의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장들이 말입니다. 칭찬하려고 하더라도 다 미치지 못하는 그 자리를 하물며 범부와 천식한 지류, 천식한 사람의 유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범부와 천식하고 비교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식지류가 기능방불이리요. 어찌 능히 방불하리요. 방불하다. 이 방불을 굉장히 또 어려운 단어를 지금 썼는데요. 이 방자는 뭔 방자인가 하면요. 비슷할 방 그래요. 불자는 뭔가 하면 비슷할 불. 비슷할 불. 방불하다. 자, 그 보세요. 범부 천식지류가 천마외도도 해방문문이고 석범제천도 칭찬불급이에요. 그 칭찬해도 미치지 못해요. 근데 하물며 말이죠. 범부 천식재료가 기능방불이에요. 어찌 방불하리요. 방불하다 이 말은 어찌 말이죠.
그 심종자리에 비슷하기나 할 것인가? 비슷하지 못하다, 안 하다 이 말이죠. 비슷하다, 방불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이 심종자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방불하다. 참. 어찌 말이죠. 범부와 천식재주가 말이죠. 그 심종자리를 어떻게 비슷하게 닮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이 말이죠.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거 있죠. 이거 노래 있죠. 예. 안 된다 이 말이죠. 범부 천식지류는 절대로 말이죠. 그 부처님의 심종자리에는 근접할 수가 없는 거다. 그거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러면은 또 이게 현해상이 걸려갖고, 아이고, 나는 공부해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맙시다요. 우리는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고, 아무리 말이죠, 이 심종자리가 중요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부를 통해 갖고 저 자리에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해상은 지금 가지지 말자 말이죠. 그래서 이 심종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한 것을 밑에 문구로 지금 이제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 비부라 그랬어요. 비부라. 이 비부라 슬플 비자죠. 슬프다. 비부라 슬프다. 정화가 정화. 이 정화는요. 와자는요. 개구리 와자예요. 개구리. 그러면 정화는 뭡니까? 예, 맞죠. 예. 우물한 개구리예요. 정화. 우물한 개구리. 정화가 언지 창해지활이며 언지 어찌 언자거든요. 어찌 알 것이냐. 어찌 알 것이냐. 뭘 아는가. 창해의 활 넓음이에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가 어찌 말이죠. 창해의 넓음을 알 것이냐. 개구리는 말이죠. 항상 지가 보는 것은 우물에서 말이죠. 하늘을 쳐다보면 그렇게 빠꾸하게 보인 그 자리 있죠. 그거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세상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개구리는요. 이 정화는요. 우물에 갇혀가지고 우물에 갇힌 생각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가 어찌 창해 만경창파 말이죠. 넓은 그 창해의 그 넓음을 어찌 정화가 알 것이냐 이 말이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화가 언지 창해지 활이며 야간이 한흥 사자지 후리요. 이 후자는요. 이 후예요. 이 후자가 뭔 후자가 울 후자예요. 운다. 자, 그러면 뭐가 우는가 하면 여기 봐. 사자지후라 그랬거든요. 자, 야간은 뭔가 하면요. 여우예요. 이게 수정결에서 여우가 많이 나왔죠. 저 앞에도 여우 몇 번 나왔죠. 여우가 몇 번 나왔습니다. 수정결에서 여우가요. 그래서 그 여우가 말이지 어찌 사자의 울음을 알 것이냐. 울음을 어떻게 낼 수가 있을 거냐 이 말이죠. 언능 사자 한흥 사자지후리요. 어찌 말이죠. 능히 사자의 울음을 여우가 낼 수가 있을 것이냐. 여우는 하면은 그냥 어떻게 울겠어요. 여우가 어떻게 우는 거 나 모르겠네. 하여간 꼴로 가고 말겠죠. 근데 사자는 표호한다 그러죠. 표호한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설하고 할 때 사자지후를 설한다. 그런 말 있죠. 사자지후. 그래서 사자의 울음을 표하는 그 울음을 말이죠. 이
법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법설을 통해서 내 뿜는 것을 표한다. 사자지후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심종자리는 부처님의 심종자리는요. 부처님의 심종자리는 이 정화도 창의의 넓음을 모르는 것 같이 심종자리에 어림없고 또 야간도 말이죠. 여우도 말이죠. 사자의 울음을 지가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심종자리에는 근접할 수가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수신결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다요. 우리가 항상 이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개구리 되지 말자 이 말이죠. 개구리도 정화되지 말자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요, 여우 되지 말자 이 말이죠. 되지 말자고 지금 예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화에서 벗어나고 여우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건가? 자, 우리도 말이죠. 살다가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 고정관념 있죠. 자, 남편은 아내에게 이래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래야 한다. 그 고정관념 있죠. 이게 한번 정해지면은요, 그 남편이 그렇게 안 하면은요, 남편에게 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떤 시대를 합니까? 지금 뭔 시대라 그러죠? 선생님, 뭔 시대입니까, 지금요? 지식정보사회다. 지식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요한 마인드가 있어요.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마인드가 있다니까요. 그 적합한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하고 지식정보사회를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그 마인드,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인드가 뭐냐? 뭐겠습니까? 금성님, 뭐겠어요? 깨는 거죠. 예. 자,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는가 하면요, 사고의 유연성이에요. 사고의 유연성. 아시겠죠? 유연하다. 그러면 이 반대는 뭡니까? 사고의 유연성의 반대는 뭡니까? 경직이죠. 경직돼. 그래서 사고가 경직되면은요, 지식정보사회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유연해야 되거든요. 유연한 것은요,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한다. 아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고정관념을 깨.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지식정보사회일수록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창의성이 필요해요. 창의성. 그래서 오늘 제가 창의성 발상법. 자, 정화로부터 벗어나고요, 우리가 여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이게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창의적인 발상을 우리가 할 건가? 첫째요, 창의적 발상. 첫째, 이게 지금 수신기라고 관계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정화하고 여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심정자리에 가자니까요. 그 심정자리에 가는데,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갇힌 공간에서 벗어나기.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자,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이게 뭔 자입니까? 예? 인이 아니죠. 곤이죠. 예. 딱 갇혀 있잖아요.
아주 곤욕스러운 거예요, 이거요. 그렇죠? 이는 이게 인 아닙니까? 근데 나무가 가운데 딱 사각으로 딱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곤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나무가 갇혀 있으니까 곤한 거요. 그래서 곤한 것을 말입니다. 끌어내야 돼요. 이 나무를요. 바깥으로 끌어내자 이 말이죠. 그러면 끌어내는데 어떻게 끌어내는가 하면요. 처음에 이렇게 끌어내요. 이것도 나무죠. 나무가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것에서 다 끌어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리 되죠. 이건 뭔지 압니까? 은행나무 행자예요. 자, 곤에서 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가 갇혀 있는 것은 곤이에요. 곤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곤에 자기가 사고가 딱 갇혀 있는 그 사고를 말입니다. 서서히 나무를 끌어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갇힌 것에서 공간에서요. 끌어내면 뭐가 되냐? 은행나무가 되는 것이죠. 은행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자, 향교나 고건축, 고택의 근처에는 반드시 은행나무가 심어지죠. 은행나무가 심어지고 은행나무의 수명은 수백 년 가죠. 수백 년의 은행나무 우리 다 보잖아요. 그게 뭔데? 그래서 이게 은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부터 끌어내는 거 보세요. 이렇게 끌어내자 이 말이죠. 그래서 갇혀 있으면은 정화가 되는 거예요. 끌어내면은 정화에서 뭔가 하면 새로운 것이 탄생되어 버린다. 자,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꾸로 보고 뒤집어 보기. 자, 거꾸로 보고 뒤집어 보기. 이거를 이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우리가. 거꾸로 한번 보고 뒤집어 봅시다. 자살은 뭡니까?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자살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꾸로 딱 보면 뭐예요? 살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살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의적 발상법이다 이 말이죠. 자, 케어당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랬죠. 아이고 저 사람 케어당했다. 이런 말 쓰죠. 자, 케어를 거꾸로 딱 하면 뭡니까? 오케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보자 이 말이죠. 자, 내가 이제 그리고요, 잃었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잊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2, 3일 전부터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겨울 한복을 입다가 지금 이제 봄이 다가왔잖아요. 그게 봄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갈아입으려고 보니까는요, 내가 한번 지난 가을에 입었던 강의할 때 입고 뭐 또 했던 한복들을요, 이제 지금 세탁소에 보냈어요. 그게 세탁소에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는 그 세탁소에 내 옷이 없대. 그럼 안 갖고 왔대, 또 자기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옷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자기다 싸가지고 놔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누굴 시킨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요. 누굴 시켜서 이걸 세탁소에 보냈는가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이제 나 방에 들락거리는 교무들한테 전화를 다 했어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 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했는데도 자기는 세탁소에 그 내 옷을 가져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5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봄 옷을 다 잃어버렸구나. 근데 잠이 잘 안 오더라니까. 이 옷을 지금 내가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러고는 여시 지금 메이크업을 하니까 했는데 금방 이렇게 조금만 하면은요, 여기 그냥 뭐가 다 묻어버려요. 금방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보시 잘했죠? 그 제가요 지금 지난번에 보낸 것이 서울에서 이도진 한복집이라고요. 그 집에서 메이커 있는 사람이 말이죠. 이도진 한복이라 여기다 다 써붙이고 한 그런 옷이에요. 그런 옷을 내가 2벌을 없애버렸다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요. 그 잊어버렸다. 근데 내가 이제 그 생각을 바꾸고 이랬어요. 어떻게 보면 보시했다 하자. 좋죠? 거꾸로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거꾸로. 이게 뭔가면요, 정화와 여우를 벗어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이에요. 창의력을 키워가는 방법. 자, 그 다음에 3번째는요, 경쟁의 대상을 달리하자. 선생님은 주로 누구하고 경쟁합니까? 저는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네. 그럼 혼자 그냥 독존하신가요? 네. 부처님의 경지네요. 그러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경쟁의 상대가 생기잖아요. 상대가 생겨요. 그래서 이 경쟁의 상대에 따라 가지고 생각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경쟁 상대에 따라 갖고 생각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식하고 경쟁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 간에 경쟁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자 간에 경쟁하고, 이렇게 경쟁하면요, 그 경쟁의 속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생각의 자체가요. 근데 이 경쟁의 상대를 달려버리다 이 말이죠. 뭐냐? 부처님에 도전하자. 그래서 경쟁의 상대를 뭐로 하느냐? 부처님을 하자. 부처님을 해버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 대상을 달리하면은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니까요, 거기서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자, 제가 지금 가끔 오후에 산책하러 이렇게 나오면요, 요 위에 요쪽 건물 저쪽이에요. 그 지금 고향 마을 있죠? 거기서 유철 놀아요. 윤 노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바깥에서요. 근데 내가 봐서 윤 노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요, 제 양반들은 평생을 유철 놀아도 유치 늘질 않아. 안 는다는 게 내가 알아요. 왜 하냐? 누 떨어지는 까치 소리만 들으면은요, 저 유치는 어떻게 노는 것이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퍼다랑 유치라 그래, 이것을요. 퍼다랑 유치. 근데 제가 한번 그 가서 유치를 한번 놀아주면 정말로 좋겠는데, 저는요, 한번 놀아줘 육가치가 착 떠가지고요, 이것이 떨어질 때 싹 떨어지면서 도로록 군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영산성지에서 한번 윷놀이를 하는데요, 영광교구장하고 출장소장하고 뭐 교무님들 몇 사람 와가지고 편을 짜갖고 노는데요, 제 편이 세 판 다 이겼어요. 근데 마지막 판에 제가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끝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쫙 던지니까요, 쫙 꿍글면서 뭐가 탁 나와요. 두 번째도 탁 던지니까 탁 또 뭐가 나요. 세 번째 던지니까 또 뭐가 나요. 네 번째 던지니까 또 뭐가 나요. 다섯 번째 던지니까 또 뭐가 나요. 여섯 번째 던지니까 또 뭐가 났어. 그러면 여섯 몰 했죠? 그러면 여섯 몰을 하면 넉동사이가 어디 가는가 하면 두모치라는 데 갑니다. 넉동사이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뭘 하면 나는가 하면요, 개를 하면 나는 거예요. 맞잖아니까. 그 지금 나는데 바로 밑에 그 두모치라는 데, 그 이제 윤말 이름입니다. 그 이제 넉동사이가 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여섯 몰을 내가 하고 나서 혼자 슬쩍 던졌지만 도 개가 탁 나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육같이 한번 잡아보도 못하고요. 내가 혼자 말입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끝을 내가 내버리다니까. 그렇게 세 판 끝나버렸어요. 그러고는 한바탕 춤추고 놀았어요. 내가 춤춰야지 왜 자기들이 춤추는 거 모르겠어. 자, 이게 경쟁의 상대를 달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경쟁의 상대를 달리하지 않으면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자기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자, 우리 정말로 우리 말입니다. 경쟁의 상대를 우리 달리하자고요. 그래서 항상 그 살아있는 여건의 환경에 지배받고 그 속에서 말입니다.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그래서 창의적인 발상을 하자. 그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것은 경쟁의 상대를 달리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창의적 발상법의 마지막은요. 지금 시대는 어떤가 하면 융복합 기반 고품격 시대예요. 융복합 기반 고품격 시대. 말이 좀 어렵죠. 자, 이거는 뭔가 융복합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지금 시대는 아까 지금 지식경보사회라 그랬죠. 그래서 선천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선천시대는 닫힌 시대 그러죠. 닫힌 시대라 그랬죠. 이건 선천시대는 닫힌 시대다. 근데 후천 개벽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대는 뭔 시대입니까? 열린 시대 반드시. 다 열고 나온다. 그래서 열고 나오면은 만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양한방 협진 얘기 한번 했죠, 제가요. 양한방 협진 얘기 안 했습니까? 양방과 한방이 말입니다. 융복합이 돼야 돼요. 양방과 한방이 융복합이 되면은요, 새로운 의학이 탄생한다니까요. 맞죠? 새로운 의학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양한방 협진을 제대로 하는 곳은 말입니다. 대박 나는 거예요. 그 병원은요. 근데 이 대박 나는 이 병원의 융복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의적인 발상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딱 갇힌 세계에 있어. 한방은 한방에 갇혀 있고 양방은 양방에 갇혀 있다 이 말이죠. 맞죠? 자, 지금은 말이죠. 융복합 단독자로서는 못 삽니다. 지금요. 단독자로서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계속 말이죠. 우리가 단독자로서 이제 지금 오늘 북한 사진 나왔죠. 이거 지금 북한이 단독자로 살잖아요. 시대를 역행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열려가는 거예요. 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겠죠.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시킨가 하면 융복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일의 융복합은 뭐냐? 통일의 융복합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이런 강의를 제가 지금 하는 것도요. 원불교는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원불교가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면요. 이게 저 지금 나오는 것 전부 다 뭔가 하면 사회주의예요. 이 공동체 경제예요. 이 공동체 경제거든요. 저 사람들 저렇게 지금 하고 농사 짓고 하잖아요. 농사 짓고 자기가 못 가져갑니다. 국가에 다 바쳐요. 맞죠?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급 타죠. 자, 보세요. 저 한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완전히 공동체 경제예요. 근데 이 공동체 경제인데 이 공동체 경제는요. 공동체 경제가 가지고 있는 병폐 현상이 있어요. 뭔 병폐 현상이 나오면 자기가 실컷 농사 짓고 애써가면서 잘 지으려고 노력한다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소득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공동체 마음을 가지면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남쪽은 뭔가면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개인 경제잖아요. 이건 공동체 경제인데 개인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벌면 내가 벌 만큼 내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 경제, 자본주의도 또 병폐현상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병폐현상이 뭡니까? 예, 빈부의 격차 현상이요. 이게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계속요. 그래서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 나오죠. 아이고, 흙수저가 뭡니까?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자, 그런지 이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도 여기에 지금 매몰돼 간다. 종교도 매몰돼 간다. 어떻게 매몰돼 가는가 봅시다요. 자, 우리 지금 원불교는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우리 교단의 정신과 사상에는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융복합시켜야 돼요. 그 융복합시키는 그 사상적 기반을 누가 갖고 있느냐? 원불교는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시초를 대종사님께서는 뭐로 제시해 주느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융복합의 시초가 뭐냐? 장사님 무엇이겠습니까? 방공사 전에. 예, 맞습니다. 저축조합이죠. 맞죠? 저축조합. 자, 저축조합 하셨거든요. 저축조합은요, 개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공동체 돈을 만든 거 아닙니까? 맞죠? 동문체면. 그래서 이 저축조합 운동에서 보여주신 이 공동체 경제를 창조적으로 우리 교단이 말입니다. 창조적으로 이 공동체 경제를 우리 교단이 말이죠. 개성해야 된다. 개성함으로써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상을 융복합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상을 대종사님께서는 처음 교단의 시작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다. 자, 우리 통일시키겠죠? 이걸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사상적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하는 말입니다. 통일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고, 그 통일의 그 기반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융복합이 되어야 된다. 융복합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 단독자로서 존재하지 맙시다. 단독자로서 존재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쭉 얘기를 했는데요. 이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스스로가 말이죠. 자기의 고정된 카테고리, 고정된 갇힌 곳을 탈출하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우리가 이 수신계를 공부하면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배워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제대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야간을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고 개구리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창의적 발상법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고지하라, 고로 알아라 이 말이죠. 고지하라, 고로 알아라. 말법세 중에 말법세 가운데 말이죠. 말법세 가운데 여기서 이제 말법이 또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건강히 할 때 말법이 얘기해가지고 한번 홍역을 실었어요.
이 말법을 선생님 지금 불교가 어느 시대입니까? 불교가 어느 시대요? 예. 자, 불교 어쨌든 정법 이걸 해놓고 이제 합시다요. 상법, 개법, 혹은 말법. 이거 1000년, 이거 1000년, 이거 1000년. 그래서 3000년이 간다. 예? 예, 개법이죠. 예, 개법. 그걸 말법이라 그래요. 꺾겠자가 말법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럼 정법은 언제 끝납니까? 선생님이 알아야지요. 6조 해능에서 끝나요. 맞죠? 이 뭔가 뭐 삼위계도 받지 못하고 해능 스님은 그렇죠. 어발만 받았죠. 어발요. 오조홍인대서부터 어발 받았거든요. 예, 어발. 어발이 상징이었어요.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어발이 뭡니까? 오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정법안장을 내가 마하 가슴밖에 전하노라 그랬죠. 그 전한 정법안장이 뭔가 하면 어발이에요. 그래서 이 어발이 몇 대를 전해 어디까지 전한 가면 6조 해능까지 정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조 홍인대사가 어발을 6조에게 주면서 말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 6조 스님이 이제 그 깨친 것이고 어발을 전하면서 홍인대사가 6조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어발은 너까지만 가지고 후대에는 다시 전하지 마라. 그 어발을 신수대사 몰래 가만히 주면서 몰래 줬습니다. 그 얘기 다 들었죠? 예, 몰래 줬어요. 몰래 주면서 이 어발을 주면서 말이죠. 6조 대사에게 주면서 너까지만 전하고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6조 해능에서 어발이 딱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정법 1000년이에요. 그다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요 뭐가 하면요 이제 이심전심이에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심전심한 것이 정법 1000년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